안녕하세요, 모티리얼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 정말 반가운 차들을 만나보러 왔는데요, 제규어입니다. 제규어가 그동안 국내에서 정말 조용했죠. 아시는 것처럼 제규어와 랜드로버가 한 집안인데, 근데 랜드로버는 정말 잘 나가고 제규어는 그동안 사실 도대체 소식이 없어서 정말 궁금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제규어에서 따끈따끈한 소식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차들도 선보이긴 했는데, 사실은 오늘 이 차가 국내 출시된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는 제규어 랜드로버가 향후에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를 소개하는 자리인데, 근데 국내에 올해 출시될 모델들도 전시를 해놨거든요. 근데 사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향후 전략 이런 것보다는 차가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우선 차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향후에 제규어 랜드로버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는 영상 뒷부분에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언급만 잠깐 하자면 제규어 랜드로버도 앞으로 전기차로 가겠다, 그런 얘기를 뒤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시되어 있는 차들을 잠깐 살펴볼 텐데, 요거는 XF고 요거는 F페이스죠. 그동안 사실 이제 국내에서 핵심 라인업이었는데 한동안 좀 뜸했었는데요. 드디어 XF가 페이스리프트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F페이스도 페이스리프트를 거쳤습니다. 근데 이번에 변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저희가 늘 제규어나 랜드로버나 페이스리프트를 하더라도 사실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 가지고 뭐가 바뀌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확 안 바뀐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인테리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XF는 2세대 XF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관 디자인에서는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쪽 펜더랑 본네트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릴이 좀 더 커졌어요. 그리고 라이트가 전체적인 윤곽은 비슷하긴 한데 안쪽 디테일이 확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에어 인테이크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우선 라이트 먼저 보시면 기존에 비해서 디테일이 장난 아니죠.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J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블 J라고 부르는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안쪽에도 LED가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풀 LED거든요. 풀 LED에 더블 J 스타일의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됐는데, 요게 주간 주행등인데 방향지 시등을 켜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시퀀셜로 켜지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해요. 여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퀀셜로 켜지는 점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라지에이터 그릴은 좀 더 커지고, 그리고 디테일이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잘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인테이크가 커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느낌이 조금 더 볼드하거나 아니면 좀 더 강한 느낌으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옆모습에서는 뭐 휠 디자인은 뭐 당연히 새롭게 적용이 됐고요. 여기도 지금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입혀 놨는데 뭐 디자인이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인 만큼 이쪽 옆모습에서는 바뀐 부분이 거의 없고요. 뒷모습은 디퓨저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좀 더 스포티한 그런 느낌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머플러는 아래쪽으로 빠져나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외관은 조금 바뀌었는데, 살짝 바뀌었는데 예뻐진 느낌이라면 인테리어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자, 우와, 인테리어는 와, 진짜 잘 바뀌었어. 이야, 이게 XF라고? 스포츠카가 아니고? 이야, 지금 이게요, 인테리어가 완전히 확 다 바뀌었어요. 예전에 뭐 라인을 일부 살려놓고 조금만 디테일을 바꾼 게 아니라 지금 라인이 완전히 새로 다 바뀌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요트처럼 라운드화 되어 있는 이 라인을 제외하고 이 안쪽은 다 바뀐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라인들 다 바뀌었거든요. 이 공기 배출구 위치도 다 바뀌었고, 핸들도 디자인이 바뀌었죠. 와, 이 핸들 디자인 진짜 멋있는데? 이거 제규어에서 지금 처음 보는 핸들이거든요. 여기 알루미늄, 크롬 이런 느낌도 굉장히 강하고, 이 패들 시프트 보세요. 이거 와, 큼지막하게 해놨네요. 이야, 멋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번 사실 인테리어 디자인의 백미는 이거예요. 이게 지금 11.4인치 모니터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11.4인치
별로 크지도 않네.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10.25인치거나 12.3인치를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중간 정도의 11.4인치인데 요게 완전 와이드 타입이 아니고 약간 긴 타입이다 보니까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짠, 여기가 곡면이에요. 곡면 디스플레이. 와, 곡면 디스플레이 이거 그럼 LG에서 만들었나? 네, LG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PV 프로라는 통합 엔터테인먼트랑 뭐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을 PV 프로라고 지금 개발해서 붙였는데 요거 LG에서 개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체에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PV 프로를 LG에서 개발을 했고 곡면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 PV 프로를 통해서 커넥티드와 관련된 거라든가 차량을 제어하는 거라든가 또는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지난번 디펜더 때 알아봤듯이 SK와 협업을 통해서 T맵도 기본으로 깔려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부분이죠. 와, 이게 진짜 고급스럽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은 기존에는 기어 변환을 다이얼로 했었죠. 그래서 제기어가 지금 소렌토도 다이얼인데 그거의 원조가 제기어 랜드로버잖아요. 그래서 전자식 레버로 바꿨습니다. 이게 아주 막 길쭉하거나 그렇지 않은데도 터치 잡는 느낌도 이 뒤에 약간 눌러서 변하게 돼 있구나.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조절하게 돼 있네요. 이것도 잘 돼 있네. 그리고 엔진 스타트 버튼도 이쪽에 있던 게 이쪽에 온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도 컵 홀더도 이 커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덮어놔 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지금 이쪽 라인들도 지금 도어 라인들도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엄청 좋은데요. 그리고 당연히 오디오는 메르디안 오디오가 적용이 되겠죠. 여기는 지금 메르디안이라고 적혀 있지 않는데 알루미늄으로 커버는 되게 멋있게 해놨거든요. 지금 메르디안이라고 안 적혀 있는데 당연히 뭐 메르디안이 옵션으로라도 적용이 되겠죠. 파워트레인과 관련해서도 변화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고 디젤은 곧 퇴출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직렬 6기통 가솔린 이런 모델들도 적용이 되게 되는데, 그 파워트레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브랜드 전체적으로 변화들이 있긴 한데 일단 국내에 도입되는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국내에 출시될 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국내에 도입될 모델들을 그냥 간략하게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페이스는 제규어의 SUV인데 아시는 것처럼 F페이스는 랜드로버의 벨라랑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규어에는 F페이스, 랜드로버에서는 벨라. 자, F페이스도 페이스리프트를 거쳤습니다. 근데 딱 보시면 옆에 있는 XF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닮았죠. 그 페이스리프트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WJ 방식의 헤드라이트가 똑같이 적용됐고, 요 라인도 비슷해요 보면. 그래서 거의 비슷한 라인 헤드라이트가 XF랑 F페이스에 거의 비슷하게 적용됐고요. 라지에이터 그릴 형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슷한 스타일의 라지에이터 그릴, 이쪽에 여기도 디테일이 또 비슷하죠. 그래서 앞모습은 XF나 F페이스나 상당히 비슷한 방식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됐더라. 근데 좀 특이한 건 F페이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XF는 본네트가 여기에 파팅 라인이 있죠. 이렇게 해서 본네트가 열리는데, 이 XF는 기존에는 여기 있었어요. 기존에는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를 없애버리고 이걸 전체를 다 본네트를 들어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훨씬 더 고급스럽게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휠도 와, 이 휠 예쁜데 상당히 멋있네요. 21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 야, 진짜 이제 휠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군요. 21인치 신형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모습은 사실 뭐 큰 변화는 없고, 자, 뒷모습에서도 여기도 역시나 안쪽에 이렇게 그래픽이 이렇게 적용되면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요게 라인이 이렇게 오다가 요 아래로 볼록 튀어나온 부분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요걸 그냥 슬림하게 일자로 만들고 안쪽에다가 면발광으로 이렇게 그래픽을 볼록볼록 이렇게 적용해 놔 가지고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입체예요. 여기 속 들어가게끔 입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을 굉장히 예쁘게 잘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도 범퍼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디테일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여기에 이제 트윈으로 머플러가 한쪽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사각형 머플러를 좌우에 이렇게 박아가지고
굉장히 좀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강조해 놓은 스타일로 바뀌었고요. 저희가 이 F페이스를 시승한 지 워낙 오래돼 가지고 영상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많이 예뻐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인테리어가 F페이스도 XF랑 똑같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상품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우리 한용 선수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틈새를 이용해서 조금 가격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자면, 오늘 제규어 랜드로버에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격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맞추겠다. 그래서 2021년형으로 바꾸면서 전체 라인업에서 가격 인하가 꽤 많이 된대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 가격이 인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는 상품성을 더 높였는데도 가격을 올리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실제로 가격을 내리거나 해가지고 가격의 접근성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특히나 이제 제규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뭐 중고차라든가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규어 랜드로버 내에서도 계속 고민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방어를 잘 할 수 있도록 가격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고요. 자, 실내를 한번 보시면 똑같아요. 이야, 자, 근데 여기 디테일이 조금 다르구나. 야, 아닌가? 똑같나? 일단 뭐 요런 바깥의 테두리 요런 부분들은 조금 같은데, 근데 재질만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도 역시 보시는 것처럼 곡면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PB 프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공조 장치도 기존보다 훨씬 더 시원시원하고, 여기 모니터가 들어있는데 지금 전원이 들어오질 않아서 지금 정보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요거는 아까 XF에서 봤던 내용이랑 똑같죠. 여기 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XF랑 똑같습니다. XF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디스플레이가 아날로그였거든요. 바늘. 그랬는데 지금은 XF도 디지털, 얘도 디지털. 그리고 이 F페이스 같은 경우에 기존에 요게 이제 계기판 그래픽이 지금이랑 달랐는데 계기판 그래픽도 바뀌고, 그렇게 해서 F페이스도 인테리어가 확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다이얼에서 이런 전자식 변속 레버로 바뀐 부분, 여기도 스타트 버튼을 이쪽으로 옮겨 왔고요. 지금 F페이스 XF에서 봤던 내용이랑 똑같죠. 그리고 와, 시트 한번 보세요. 이거 시트가 진짜 멋있어요. 와, 완전 버켓 시트, 그죠? 스포츠 타입의 버켓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거 XF가 국내에서 사실 그렇게 인기가 높진 않았는데, 이번 XF는 만약 가격도 좀 조정이 되고, 그리고 또 파워트레인도 좀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인기가 높을 것 같아요. 11.4인치 모니터가 이게 매립이 아니고, 그죠? 위에 얹혀 있는 방식인데, 근데 또 테슬라랑은 느낌이 또 좀 다르고, 근데 이게 더군다나 곡면이다 보니까 훨씬 더 멋진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메리디안이라고 적혀 있네. 그러면 아까 XF에는 실제로 메리디안 오디오는 적용이 안 돼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 메리디안이라고 적혀 있는 거 봐서. 그때 어쨌거나 제규어 랜드로버는 메리디안이 굉장히 중요한 오디오 브랜드죠. 이야, 진짜 엄청 화려하네요. 여기도 조명 다 들어오니까 진짜 화려해졌는데, 계기판도 그래픽이 기존에는 이렇게 원이 3개가 있었는데 지금 2개짜리 정통적인 방식으로 그래픽이 바뀌었는데 해상도가 멋있네요. 자, 이게 PB1이에요. 이 베젤도 그렇게 넓지 않고 되게 멋있네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가 아무래도 이제 뭐 스마트폰처럼 그렇게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태블릿인데 이게 곡면으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번 PB1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소타라고 해서 OTA라고 이미 많이 알고 있죠. OTA가 지금 적용이 되면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차체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다 수시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차량 관리뿐만 아니라 또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또 뭐 개인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업데이트가 빨리빨리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뭐 상당히 좋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T맵, 지금 여기 T맵이 벌써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SK랑 같이 개발한 T맵도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 T맵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랑도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내비게이션을 깔아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연동되는 경우들은 잘 없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같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T맵의 내비게이션 정보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연동이 되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와, 여기도 다 스웨이드를 입혀놨네. 가죽. 저는 개인적으로 XF를 사실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이게 5 시리즈랑 다르게 뭔가 제규어의 그런 디자인적인 감성이랑 브리티시 스포츠의 그런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XF도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저 차도 되게 잘 바뀐 것 같고, 근데 이 F 페이스가 인테리어 바뀐 부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거 완전히 그냥 승용차 같은 그런 스타일로 바뀐 거죠. 자, 이 F 페이스 시승한 지가 정말 오래돼 가지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전동으로 이렇게 시트 각도 조절이 되거든요. 등받이 각도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잘 해놨죠. 이건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 이번에는 F페이스도 좀 제대로 한번 시승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무엇보다도 이 시트가, 이 스포츠 시트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쪽에는 이제 랜드로버의 2개 모델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디펜더고 디스커버리. 일단 디스커버리는 요게 페이스리프트가 됐습니다. 와, 이거 디스커버리랑 디펜더를 같이 세워 놓으니까 제대로 비교가 되는구나. 멋있네요. 그래서 일단 디스커버리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고, 디펜더는 요게 뭐냐면 디펜더 90이에요. 와, 지난번에 이제 국내 출시가 될 때 110만 먼저 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문짝이 하나밖에 없는, 그죠? 90. 와, 디펜더 90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훨씬 더 터프하니까. 이게 진짜 멋있죠. 그래서 디펜더 90이 곧, 이제 오늘 출시는 아니고 이제 곧 국내에 출시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오늘 지금 도착을 했는데, 요게 길이 휠베이스가 한 20몇 cm 정도 110보다 조금 짧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디펜더 110 시승할 때 이게 앞쪽 오버행이 극도로 짧아 가지고 접근각이라든가 이쪽 뒤쪽에 이탈각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좋은데, 사실 휠베이스가 3m가 넘다 보니까 휠베이스가 너무 긴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이 조금 걱정이었어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오프로드에 들어가게 되면 이 휠베이스 긴 거는 그렇게 좋은 비율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차고를 높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110만 하더라도 정말 터프한 오프로드 실력을 보여주는데, 그거보다 더 극강의 오프로드를 즐기려면 요 90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휠베이스가 워낙 짧다 보니까 요거는 진짜 오프로드에서는 진짜 끝판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벤츠의 G바겐도 휠베이스가 얘보다는 더 길거든요. 그런데다가 G바겐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도 없죠. 그리고 지프 랭글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랭글러 3도어 같은 경우에는 엄청 강력하지만 그 차도 역시나 에어 서스펜션이 없고 온로드 주행 성능이 얘를 못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디펜더 90이 가장 강력한 오프로드 머신이면서 온로드에서도 정말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주행을 즐길 수 있는 모델이 아닐까, 그렇게 기대를 해 보는 거죠. 자, 인테리어는 뭐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110이랑 기본적으로 똑같고요. 이렇게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구조 똑같고, 디펜더는 진짜 아이코닉한 거는 진짜 멋지네요. 다만 이제 기존에는 110이어서 5도어 모델이었다면 지금 90은 3도어 모델이라는 것, 그런 정도만 차이가 있고, 실내는 뭐 여전히 멋있네요. 이것도 정식 출시가 되면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0도 곧 국내에 출시가 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디스커버리로 가시죠. 아니 무슨 페이스리프트 모델만 이게 몇 개를 지금 선을 보이는 거야. XF랑 F페이스랑 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었었는데 드디어 디스커버리도, 와, 디스커버리가 벌써 페이스리프트를 할 때가 됐나. 와, 시간 진짜 잘 가네요. 디스커버리, 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이 부분의 디테일이 확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바깥 테두리 선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안쪽에 보시면 디테일들이 많이 바뀌었죠. 기존보다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면 발광 이 부분도 기존에 이렇게 좀 끊어져 있었었는데, 그래서 바뀌어 가지고 훨씬 더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라지에이터 그릴 안에 이쪽 패턴도 조금 바뀌고, 이쪽에도 조금 바뀌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저게
XF가 바뀐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 요게 이제 무슨 차이냐 하면 디스커버리는 잘 나간다 이거지. 나는 잘 나가니까 굳이 많이 안 바꿔도 돼. 이런 느낌들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F 페이스나 XF 같은 경우에는 절치부심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 좀 아쉬웠잖아요. 너무나 국내에서 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들을 공을 들여서 새롭게 개선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런 반면에 디스커버리는 워낙 잘 나가니까. 네. 자, 뒷모습도 이쪽 안쪽 라이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훨씬 더 이렇게 면을 강조한 느낌이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들죠. 기존에는 조금은 아날로그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좀 미래적인 느낌이 드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여기도 범퍼 하단도 디테일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이쪽 뭐 기본 중요한 차체들은 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범퍼라든가 라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조금 바뀌었고요. 이 차도 인테리어가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차는 디테일을 조금 살펴보지 않으면, 아니네, 눈에 확 들어오네. 확 바뀐 게, 일단 여기도 굉장히 시원시원해졌죠. 그리고 모니터도 저쪽에 PB 프로 모니터 있죠. 11.4인치짜리 그 모니터가 여기도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 매립 스타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띄워놨어도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거나 디스커버리도 이게 이쪽 디지털이 좀 강화가 많이 되면서 조금 벨라 느낌이 나는 그런 디지털이 좀 강조가 많이 됐네요. 스티어링 휠도 바뀌었습니다. 와, 이것도 바꿨네. 지금 디펜더에서 봤던 그 느낌들이 여기엔 살아있죠. 근데 디펜더는 여기에 구멍이 뽕 뚫려 있는데, 얘는 구멍이 뚫려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인 윤곽은 좀 더 디펜더에 가까운 그런 스타일로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디펜더가 조금 더 터프한 느낌이 많이 있긴 하네요. 아, 이쪽 시프트 패들 이 느낌은 진짜 잘 해놨네. 와, 이거는 아까 제규어에 있던 거랑 같은 건데요.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다르지만 이 시프트 패들 느낌은 똑같은 걸 적용을 해놨네요. 이쪽에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바뀐 것 같고, 이게 기존에는 이렇게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았는데 길게 쫙 연결을 시켜가지고 훨씬 일체감도 잘 살아있고, 모니터가 커진 부분이 진짜 좋네요. 요것도 역시나 PB 프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기어 레버가 기존의 다이얼 방식에서 이렇게 전자식 레버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이걸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여기 뭐 PB 프로 이런 거 적용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디테일을 바꿔놨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하자면요, 제규어 랜드로버가 지지난달인가 글로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들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2025년부터 제규어는 완전 전기차 브랜드로 가겠다. 그리고 랜드로버는 2024년에 처음 전기차 SUV를 선보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동화가 많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브랜드를 전환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파워트레인도 디젤은 이제는 퇴출시키는 분위기고, 그리고 가솔린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대거 적용을 한다. 그래서 지금 XF랑 F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출시할 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모델이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디젤에도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파워트레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 아까 여기서 잠깐 언급한 게 뭐냐면 4P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프로덕트 프라이스, 가격 아까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가격을 많이 인하를 하겠다. 그래서 좀 더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중고차가 방어까지도 고려한 그런 가격 정책을 보여주겠다라고 했고, 세 번째 이제 PB 프로, 여러분 말씀드렸던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시스템을 PB 프로라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가지고 뭐 OTA도 적용을 하고, 또 고객과 차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게 하겠다. 뭐 그런 것들, 커넥티비티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파워트레인인데, 그 부분은 이제 전기차로 가겠다. 그래서 플랫폼 같은 경우에 제규어는 전기차 플랫폼을 모듈러 플랫폼 하나를 개발해 가지고 플랫폼 한 개 가지고 제규어 전 브랜드들을 다 커버한다는 거예요.
전부 전기차로만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플랫폼, 하나는 전기차 모듈러 플랫폼 하나랑 그다음에 기존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적용되면서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것들을 함께 쓸 수 있는, 그래서 기존 플랫폼 해서 랜드로버는 두 개의 플랫폼으로 가겠다, 그런 전략들을 발표를 했는데, 어쨌거나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느껴지는 부분은 사실 그동안 제규어나 랜드로버나 브랜드의 어떤 브랜드의 이미지에 비해서 랜드로버는 뭐 상품력도 충분히 좋았고, 근데 제규어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타결을 해 나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반가운 것 같아요. 사실 제규어라는 브랜드가 저게 럭셔리 브랜드로 정말 괜찮은 브랜드잖아요. 근데 사실 그동안 조금 힘이 없었었는데, 이제 앞으로 제규어 브랜드도 얼마나 더 성장을 하게 될지, 상품성은 얼마나 더 좋아질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